네, 이어서 이 코리아앱의 정학수 대표님 모시고 계속해서 이 키오스크와 가상자산을 통한 결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가상자산의 어떤 출현 이후에 가장 크게 좀 제가 뭐 개인적으로 궁금하다라든지 의혹을 품고 있는 것이,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건 포인트의 개념인데, 분명히 포인트의 개념인데 왜 코인으로 진행을 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. 근데 특히 매장 같은 경우에는 매장에서 뭐 카페라든지 음식점, 여기서 적립을 해주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포인트가 있는데 코인으로 대체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어떤 뭐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? 네, 일단 제가 보는 그 관점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예. 하나는 웹 3.0 시대에는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그 포인트라는 것이 거의 미미합니다. 뭐 OK 캐시백, 가장 큰 OK 캐시백이라는 포인트도 뭐 거의 0.1% 수준이기 때문에 0.1%요. 네. 네. 요즘에는 뭐 거의 이게 내가 1,000만 원을 써도 10,000원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그 소비자들에게 매력이 없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. 반면에 이제 코인은 그 요즘에도 국내 이제 그런 대형 코인 서비스들은 기존에 있던 카드사 포인트들을 코인으로 전환해주는 이런 서비스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동일한 거를 동일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, 그리고 그 하나 더 나아가서는 사실 나는 10,000원을 받았지만 뭐 거래소에서는 15,000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추가적인 이익도 가능하기 때문에 코인이 메인을 이루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또 이 앞으로는 이 가상자산을 통해서 결제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좀 많이 보급되고 확대될 거다라는 전망도 있고, 결국엔 제 개인적으로도 이 앞으로의 거의 모든 뭐 상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가상자산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앞으로 좀 포인트의 코인 전환이 좀 많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. 그렇다면 이 키오스크에서 가상자산을 통해서 결제한다는 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재단의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 뭐 발행한 코인이다라고 하면 뭐 신청하면 그냥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? 저희가 그거는 아니고 그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냐면 등록비라는 부분이 있고, 등록비. 네, 보증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저희는 다른 곳과 이렇게 그 돈만 준다고 무조건 쓸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아니고, 한가인이라는 그 한국 가상자산 평가 인증원에서 스캠인지 아닌지를 그 구분해주는 로직이 있는데, 그 로직에서 등급을 A, B, C까지 받아야 저희 쪽에서 결제가 가능해집니다. 총 몇 개 등급이 있습니까, 그럼? 총 A, B, C, D, E 해서 5가지의 등급이 있습니다. 그럼 예를 들어서 D등급 혹은 E등급 같은 경우에는 코인으로 취급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네. 저희 쪽에서 결제할 수 있는 코인으로는 보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일단 사실 뭐 스캠으로 판명난 코인이고 재단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시장에서는 좀 배제되는 게 맞겠죠. 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이 A등급과 C등급의 어떤 뭐 차이에 있어서 뭐 주어지는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뭐 차별점이 있나요? 저희가 지금 그 한국 가상자산 평가 인증원에서는 그 뭐 확정된 거는 아닌데 코인마켓캡에 그 해당 스캠 지수를 등록하는 그 과정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. 그래서 그 코인마켓캡의 스태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고,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 여러 그 국내 이제 공신력 있는 단체들과 또 MOU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공신력을 확대해 나간다면 아마 A등급 같은 경우는 뭐 투자자들이 굉장히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코인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, 뭐 D등급이나 E등급은 아마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시장에 대한 보호, 투자자 보호 기능이 작동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사실은 그런 부분이 가장 또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이
비즈니스의 모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보다도 실제로 이 가상자산을 구매를 하거나 또 투자를 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되거든요. 물론 이 투자에 따라서 손해가 발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뭐 스캠 혹은 어떤 사기 사건에 좀 연루되는 일은 없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키오스크 등재를 통해서 굉장히 어느 정도는 좀 많이 걸러질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이시네요. 네. 그럼 이 키오스크에서 혹시 카드를 사용을 하는 것도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까? 네, 지금 기타 그 모든 키오스크 운영사들이 동일하게 하고 있는 방식인데요. 네. 그 메뉴를 선택하고 나서 마지막에 한 번만 물어봅니다. 카드 결제할래? 코인 결제할래? 그러면은 카드를 누르면 내 카드를 삽입하면은 끝나고 코인 결제할래를 누르고 그 QR코드를 스캔하면 끝이 납니다. 그래서 원 액션 페이로 카드를 사용하는 것과 코인을 사용하는 것이 동일한 로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저도 실제로 이 키오스크를 지난번 뭐 현장에서 한번 사용을 해보니까 일단 결제 자체가 굉장히 또 빠르게 되더라고요. 그럼 이 키오스크에서 결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내 지갑에 가지고 있는 코인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가맹점 측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럼 이 뭐 실제로 뭐 코인이 어떻게 그 체인을 타고 이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? 네, 지금 현재 저희 그 코리아앱에서 결제를 위해서 구축한 메인넷 시스템이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. 그래서 코인 결제되어지는 모든 내역은 저희 코리아앱의 홈페이지에 지금 그 실시간으로 온체인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. 메인넷을 지금 실제로 같이 구축을 하고 계신다. 네, 구축을 이미 결제를 위한 메인넷이어서 저희는 막 거대한 메인넷은 아니지만 결제를 위해서 지금 트랜잭션 해시 값과 그 뭐 from과 to 그리고 몇 개의 코인이 어떤 코인이 사용되어지는지 그리고 날짜는 언제인지까지 해서 지금 그 종합적으로 실시간으로 오픈하고 있습니다. 그럼 그런 부분들이 같이 존재를 한다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매장에 나가 있는 키오스크라든지 그리고 투자자나 혹시 뭐 가맹점주 그리고 소비자가 들고 있는 이 핸드폰 자체가 하나의 노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노드로서 충분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까? 네, 지금도 기술적으로 이제 소비자의 핸드폰들의 휴대폰 번호를 키값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곧 노드로서 지금 현재 결제를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자료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요 화면이 그 저희 홈페이지에서 지금 현재 그 실시간 온체인 데이터를 공개한 것입니다. 그 거래가 굉장히 또 많이 일어나고 있네요. 네. 보면은 지금 뭐 화면상으로는 뭐 얼마나 지금 결제가 되고 있는지 잘 보이진 않지만 이 결제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뭐 수수료 이 부분을 감당할 정도로 잘 나오고 있습니까? 네, 지금 요 화면을 보시면 그 지금 이제 저희가 상점명은 뭐 A, B, C, D, E 이렇게 상점을 하고 메뉴들이 있습니다. 이제 주류부터 시작해서 뭐 커피 메뉴 그리고 뭐 PC방 메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미지 NFT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약 6월 20일부터 7월 21일까지 한 달의 기간 동안 전체 거래액은 1억 9천만 원 정도가 나왔고 한 달 동안 1억 9천만 원 결제가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저희의 이제 코인 피지업으로 수수료는 3.5%를 책정하고 있는데 1억 9천에 대해서 670만 원 정도가 저희들의 매출이었습니다. 지금 뭐 아직은 확장하는 또 단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결제 금액이라든지 어떤 뭐 수익에 관한 부분들도 굉장히 좀 파이가 커지겠네요. 네, 지금 요즘에 이제 그 뭐 테라 루나 사태에 이어서 비트코인이 폭락을 하면서 지금 그 굉장히 코인 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, 뭐 겨울의 시대가 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한 달에 1억 9천이라는 결제액을 뽑아낸 거는 사실 좀 괄목할 만한 성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. 그러게요. 이 키오스크를 통해서 뭐 코인 결제를 실제로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코인을 통한 결제가 사실은 그렇게 아직 많이 보급이 된 시스템은 아니지 않습니까? 네. 그런 면에서 따져봤을 때
저 정도 결제 금액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큰 어떤 괄목할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. 혹시 이 키오스크를 통해서 이렇게 결제를 진행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단순 변심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한 사유로 인해서 금액을 환불해 줘야 되는 상황도 가끔 발생을 할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환불 프로세스가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? 지금 코인은 이제 전송할 때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. 저희도 메인넷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소비자들이 저희 본사에 전화를 주시면 네. 지금은 뭐 100% 자동으로는 안 되지만 그 전화를 주시면 해당 매장과 이슈를 확인해가지고 환불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그럼 뭐 협의라기보다는 그 프로세스가 명확하게 갖춰져 있는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럼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좀 어떻게 핸들링이라든지 처리가 가능한 전문 인력들도 같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? 네, 저희 운영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. 그럼 이러한 어떤 좀 뭐 키오스크를 운영을 하고 키오스크를 통해서 실제로 뭐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어떤 지불을 가상자산으로 또 지불을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외람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불법적인 요소는 전혀 없습니까? 네, 저희는 이제 그 내부에 그 뭐 정식 변호사님도 회사에 이제 계시는데 예. 저희가 만약에 이 금전적인 요소로 코인을 바꿔주게 되면 네. 그거는 불법의 요소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상 있는 게 사실이고 유사수신이랑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가요? 네, 그렇다고 합니다. 예. 그런데 저희는 이제 재화로 그 해당 그 코인에 대해서 재화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 불법적인 부분은 이제 없고 합법적인 부분만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그 미국처럼 실제로 코인이 지급 수단이 정상적으로 돼서 진짜 합법적으로 세금 내고 예. 모두가 다 투명하게 공개되어지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그럼 앞으로 이 가상자산을 통한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들이 뭐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뭐 지금 뭐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런 문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결제 시스템 상에서 메인스트림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 요소가 분명히 그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. 네. 그럼 이 코리아 앱에서 직접 또 코인을 발행을 하고 유통을 하면 어떤 사업성이라든지 이 파급력이 상당할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코리아 앱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시거나 아니면 뭐 유통하고 계시는 코인은 없습니까? 네, 지금 현재는 저희는 그 코리아앱은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으로 그 코인 발행을 하지 않고 이제 플랫폼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그 플랫폼만 운영을 한다라고 하셨을 때 실제로 뭐 그 다른 어떻게 요청이 들어왔다라든지 아니면은 심사를 통해서 등재를 한 코인만 올려놓고 또 거래를 하신다라는 말씀이시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면은 이 현재까지 코인 거래의 어떤 뭐 실적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이 키오스크를 이용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혹은 이용을 하면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소비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 지갑이 없다, 핸드폰에 지갑이 깔려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설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뭐 복잡하지 않고 잘 되고 있습니까? 네, 저희가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웹 방식으로 지갑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 어떤 폰에서든 그 차별 없이 다 결제를 원 액션으로 편하게 저희가 할 수 있고 저희 회사 홈페이지랑 블로그에 보시면은 예. 그 지갑을 어떻게 가입하는지 이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쉽게 되어 있고 뭐 사실 저도 IT를 하지만 어려운 거를 싫어해서 저희는 핸드폰 번호에 대해서 점유 인증을 통한 키값을 예. 키값을 핸드폰 번호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뭐 문자 인증 하나만 받으면 굉장히 편하게 그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. 그러면 이 앞으로 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법안이 또 새로 만들어질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골자로 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이 재단이라든지 코인을 통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 어떤 좀 규제를 가하겠다, 좀 명확하게 이런 뭐 부정적인 행위들을 근절을 시키겠다라는 게
골자로 보이고 있거든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준비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전에 이 특근법 상황에 있어서도 별다른 어떤 뭐 노력을 기울이신 게 있으신가요? 예, 사실은 저희가 이런 그 피지업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고정적인 금액으로 혜택을 주고자 했던 것에 대한 그 원래 속 내인은 이제 이런 코인 시장이 굉장히 스캠들이 이제 한마디로 사기꾼들이 좀 많은 시장이었습니다. 그래서 맞습니다. 블록체인 자체로는 원래 그 플랫폼으로서 기능적으로서 굉장히 뭐 커뮤니티 기능, 채팅 기능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였던 결제 기능만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결제가 모든 것을 대변하고 이제 결제에 유혹된 사람들이 코인으로 득을 보기도 했지만 실을 본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그 어떤 특정 코인에 묻지마식 투자를 하기 전에 예. 이 코인으로 실제 결제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해당 재단의 거버넌스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코인 이코노믹을 확인을 할 때 충분히 필요한 지표로서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저도 그랬지만 코인을 내가 뭐 한 코인에 1,000원을 주고 샀는데 예. 커피숍에서 PC방에서 뭐 치킨집에서 1,000원의 거래가 가능하다면 저는 제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아마 손실을 보지 않을 겁니다. 보전을 받을 수 있다. 네, 맞습니다. 네. 근데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뭐 세계적으로 그 다들 그 이렇게 결제가 가능하다. 예. OTP 거래라고 하는데 장외 거래로 그렇죠. 결제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유혹을 해서 실제로 뭐 일부 어떤 뭐 병원이나 뭐 그 음식점 고급 레스토랑 이런 데서도 그 코인 결제가 가능하다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까 OTP 거래인 거죠. 그래서 사실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또 많이 일어나고 있었죠. 네. 뭐 우리나라의 그 대형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뭐 상장이 된 코인들 같은 경우에 뭐 병원에서 쓸 수 있다, 레스토랑에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뭐 홍보가 되었지만 사실은 그 중에 상당수가 또 지금 상장 폐지가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? 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 키오스크의 사업이 어느 정도 좀 지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럼 끝으로 이 키오스크라든지 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어떤 뭐 과정이라든지 이 부분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은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미 기존의 어떤 시장에 들어와 있는 참가자들이 굉장히 좀 이 공룡급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코리아앱의 앞으로 키오스크를 통한 이 결제 사업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앞으로의 목표가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? 저희 코리아앱은 지금 코인 피지업을 준비하고 있고 국내에서 이제 피지업의 등록 조건이 자본금이 50억이 돼야 됩니다.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95억의 밸류를 회계 펌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밸류 평가 보고서가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저희는 지금 IR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 피지업으로서 한 발을 내딛게 되면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저기 페이먼트 시스템에서는 이미 뭐 블럭이라는 스퀘어가 이름을 바꾼 케이스도 있고 해서 코인 결제가 되는 것만으로도 뭐 수십조 원대의 그 기업의 밸류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코인 결제가 되는 글로벌한 기업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. 예, 앞으로 이 코리아앱의 성공적인 키오스크 사업의 진행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또 방송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 가상자산 시장이 많이 확대가 되는 만큼 이 가상자산이 인류의 삶에 좀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 기술의 힘으로 어떻게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. 특히 천재지변 같은 경우에 그런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뭐 지난밤 그리고 엊그제 발생한 이 강남 침수 사태로 인해서 이 주민들이 많은 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하루빨리 그 피해들이 좀 많이 복구가 되었으면 또 좋겠고
이 비가 또 굉장히 많이 오는 만큼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번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으로 코인 돋보기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